시사야.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연일 외부 인사 모시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보수와 중도 진영에 영향력 있는 원로 인사들을 영입해 지지층을 넓히겠다, 이런 전략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안철수 후보 지지 선언을 한 분이죠.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을 지내셨던 임명진 목사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지내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쪽하고 가깝다고 보통은 생각하는데 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아닌 안철수 후보를 지지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네. 저는 한평생 살아오면서 무엇가 나라를 위한 것인가, 또 우리 사회를 위해서 이바지할 수 있는 일인가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오려고 애를 썼습니다. 네. 정파라든지 내 이익 그런 것에 관계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간 것도 그거 내 이해관계 때문이라면 안 갔을 겁니다. 네. 그러나 이게 나라를 위한 일이다. 한 나라의 보수 진보 양 정당이 있어야 되는데 이 보수 정당이 무너지는 거는 결국 새가 오른쪽 날개를 잃어버린 것과 같다. 네. 그래서 가서 좀 고생을 좀 하고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새누리당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새누리당의 비대위원장을 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결정한 것은 뭐든지 무조건 다 지지를 하고 따라가야 된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이번에 이제 대통령 후보를 세 사람이 나왔는데 제가 이 세 사람 중에 제가 누가 가장 우리나라를 위해서 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대통령감인가, 네. 좀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하는 가운데 도덕성이라든지 대통령의 자질이라든지 또 그가 선보이는 정책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다 안철수 후보가 훨씬 다른 후보보다 뛰어나다. 그래서 대통령감이다. 제일 좋은 대통령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안철수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또 안철수가 대통령이 되면 더 나은 정권 교체가 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게 됐습니다. 네. 그럼 역으로 이 얘기를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요. 윤석열 후보는 왜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이라는 게 이제 우선 도덕성도 중요합니다. 네. 본인의 도덕성도 중요하고요. 가족의 도덕성도 참 중요합니다. 네.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 대통령의 가족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고요. 네. 아닌 게 아니라 과거의 그 예를 보면 대통령의 가족 때문에 사실 국정에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가 보고 힘들어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든지 또 대통령의 자리는 그렇게 하루 이틀에 일어났다 섰다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요. 이거는 굉장히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국정의 막강한 막중한 그런 자리입니다. 네. 물론 전문가의 대통령이 혼자 다 아느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되지 않느냐 그렇지만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한계가 있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려면 본인 자신이 국정 전반에 대한 전체적인 그런 방향과 윤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깊은 통찰과 인식이 있어야 되고요. 네. 또 본인 자신이 오랫동안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무슨 속성 과외도 아니고 대통령 자리가 그렇게 해서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또 대통령이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소위 여러 사람이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몇 년 준비를 해서 누구하고 같이 대통령직을 국정을 이끌어 갈 것인가 그런 사실 편도 짜야 되는 거고요. 그 사람도 모아야 되는 건데 이게 갑작스럽게 그게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아무래도 안철수 후보가 그런 면에서 윤석열 후보보다는 훨씬 더 대통령으로서 준비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 똑똑하고 능력 있고 그런 건 알겠지만 대중 정치인으로는 잘 안 어울린다. 왠지 좀 어색하다. 이런 지적들을 계속 하거든요. 이제 과거에 이제 안철수 후보가 이제 10년 전에
벌써 이미 이제 그 정치 지도자로서 이렇게 등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10년 전이니까 벌써 꽤 오래됐는데 10년 동안 많은 실수도 했고 또 이런저런 국민들에게 만족하지 못한 그런 모습도 보였고 이제 그런 잔영이 남아 있어서 그럴 것 같은데 네. 저도 10년 전부터 가깝게 안철수 후보를 지켜본 사람입니다. 네.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그런데 사람이 많이 변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네. 성숙돼졌고요. 이제 과거의 이미지가 더 씌워져서 그런데 아주 훨씬 좋은 그런 그 모습으로 변했고요. 네. 누구든지 간에 세월이 지나면은요. 네. 흠이 드러날 처음에는 산뜻해 보이고 신선해 보이고 새로워 보이지만 좀 지나면 흠이 드러날 겁니다. 네. 근데 안철수 후보는 드러날 흠은 다 드러났습니다. 네네. 네, 목이 잠깐 좀 잠기신 것 같은데요. 네, 예, 편안히 하십시오. 예. 네네. 그럼 지금 안철수 후보가 먼저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제안을 아무래도 했겠죠.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면 저 목사님의 경력이나 인품이나 그동안에 보이셨던 그 모습을 보면 상임선대위원장직을 맡아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데. 근데 네. 상임선대위원장은 최진석 서강대 교수가 맡았거든요. 왜 자리를 안 맡으셨습니까? 네. 저는 본래가 종교인 아닙니까? 네. 저는 구의원 선거도 치러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옛날에 자유한국당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있었을 때도 네. 제가 전당대회를 열어서 홍준표 후보를 선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도 상임선대위원장을 해달라 그랬지만은 제 본분이 종교인이고 더군다나 선거라는 건 고도의 이런 기술입니다. 네, 경험이고요. 예. 저는 그런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네. 선대위원장 같은 건 저에게 어울리지도 않습니다. 네. 그냥 안철수 후보도 이제 그런 걸 아니까 네. 저에게 선대위원장 그런 걸 부탁하지도 않았고 저도 요구한 적도 없고 그냥 저는 자유롭게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일로 안철수 후보를 지원을 하고 후원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선대위에 어떤 직책은 안 맡으시는 겁니까 앞으로도? 네, 예. 부탁한 적도 없고 제가 요구한 적도 없고 그렇습니다. 생각지도 안 했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도 제가 저를 잘 아니까 선대위원장에 적합하다 그렇게 생각 안 했을 겁니다. 네. 네. 지금 안 후보를 둘러싸고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단일화 얘기입니다. 네. 안철수 후보는 지금까지 발언한 걸 보면 네. 나로 단일화를 하면 모를까. 네. 단일화하면서 내가 어떤 후보직을 포기하거나 그럴 생각은 전혀 없다. 이런 식의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목사님 단일화가 필요하긴 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네. 지금 그거는 산술적 산수를 쉬운 속수학이 아니라 산수를 하더라도요. 예. 저는 윤석열 후보로도 윤석열 후보로도 혼자 선거를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고 또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이 오르고 더 많이 오를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안철수 후보만으로는 단일화가 대통령 선거에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저는 설사 이긴다 하더라도 압도적으로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네. 정권 교체의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또 정권 교체한 다음에 이제 정권을 우리가 담당을 할 때도 힘을 합해야 이게 제대로 된 정치를 안정적으로 잘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저는 혼자 이길 수 있다 하더라도 둘이 같이 합해야 된다. 안정적인 정권을 위해서 또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 합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같이 단일화를 해야 된다는 저는 필요성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당위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현실적으로 혼자는 못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 안철수 후보가 저렇게 자꾸 얘기하는 건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안 후보하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단일화에 대해서 의견을 들으신 적이 없어요? 깊이 얘기한 적은 없고요. 네. 또 이 단일화 문제는 근본적으로 이제 후보가 결정하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든지, 네. 저는 안철수 후보든지 후보가 결정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변에서는 조언 정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고 역대로 우리 단일화
거를 쭉 보면 후보의 결심에 의해서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런 네. 그 단일화의 역사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뭐 제가 얘기하는 거는 뭐 안 후보의 뜻도 아니고 뭐 당의 입장, 전 당원도 가입 안 했습니다. 네. 당의 입장도 아니고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제가 짐작하기 옆에서 보는 대로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안 후보의 트라우마가 있어요. 예. 사람들이 나를 보면 계속 철수한다고 그런다, 네. 철수한다고 그런다. 네. 그러니까 안철수 아닌, 근데 나는 안철수다. 그리고 또 자기가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거 또 철수하면 어떡하나 이렇게 지지했다가 예. 이렇게 뭐 철수를 하면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기가 되는 게 아닌가 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안철수 후보도 그거 철수에 대한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하여간. 그럼 목사님 그러면은요 네. 단일화한다고 하는 방식이 그 동안에도 단일화 협상을 하고 뭐 여론조사 경쟁력 적합도 이런 걸 조사도 해서 단일화를 못 하기도 단일 후보가 되지도 못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잖아요. 네. 윤석열 후보가 후보직을 포기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까? 아니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거는 이제 어떻든지 간에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윤석열 후보가 어떻든 경쟁력에 있어서는 안철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윤석열 후보보다 훨씬 앞서지 않습니까? 네. 예. 지지도 면에 있어서는 뭐 3자 구도에 있어서는 윤석열 후보가 물론 앞서는 거고요. 네, 여론조사 결과로는 그렇죠. 그렇죠. 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대개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의 생각으로는 뭐 제가 속을 들여다보진 않았지만은 아니 이재명 후보하고 결국은 경쟁을 해야 되는 거 둘 중에 하나 경쟁을 해야 되는 건데 내가 후보가 돼야 경쟁력이 더 높지 않느냐 뭐 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렇게 어떻게 3자 구도를 가지고 그런 여론조사 가지고 그 뉘앙스가 자꾸 단일화하면 안철수는 뭐 철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그게 무슨 얘기냐? 왜 나로 단일화를 왜 못하느냐? 예. 그래서 본인 자신이 뭐 안일화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또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 그게 옳은 말이고 아니 후보 대통령감 또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 무로 단일화를 해야 이게 맞는 거지. 무슨 3자 구도에서 뭐 지지율이 높은 사람으로 꼭 단일화된다. 그건 조금 그거는 좀 어거지라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어떻든지 간에 네. 또 하나는 단일화라는 건요. 이게 꼭 뭐 지지율이 떨어지는 사람이 양보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지를 많이 받는 힘이 센 사람이 단일화를 해야 이게 양보를 해야 아름다운 겁니다. 네, 진짜 네. 단일화 아닙니까? 네. 안철수 후보는 옛날에 박원순 후보와 단일화를 할 때 박원순은 5%밖에 안 나왔고 안철수 50% 나왔는데도 양보했거든요. 예, 예. 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는 내가 경쟁력도 있는 사람인데 왜 나한테 양보 못하느냐 뭐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하나는 저는 이게 정말로 단일화를 하려고 그러면 지지율에서 3자 구도에서 앞서 있는 또 큰 정당 제1야당의 대표인 후보인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를 하자 우리 같이 가자 예,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지 마치 이제 안철수 후보가 먼저 단일화하자 그 얘기를 하면 뭐 약점이나 있어서 뭐 부족해서 자기가 매달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거 아니냐. 그냥 휩쓸려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염려도 혹시 하는 게 아닌가.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네, 이거 제 생각입니다. 네. 저희가 시간적인 여유가 좀 많으면 단일화 네. 얘기나 이런 것들 좀 더 나눴으면 참 좋겠는데요. 네. 지금 허락된 시간이 조금 이제 없어서 네. 오늘은 일단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고요. 네. 다음번에 그러시죠. 네. 단일화 문제가 또 나왔을 때 저희가 한번 또 다시 연락드려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임명진 목사였습니다.